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사회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자 여수와 순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펜카실랏 연맹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펜카실랏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펜카실랏은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 보령시에 위치한 생생꽃마을 요양원이 지난해 12월 충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충남도 노인 교통 사망자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지난해 노인 교통 사고 사망자가 늘며 사망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주시 장애인후원회는 여행이 어려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해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1박 2일 동안 저소득 가구의 시각장애인 및 청각 언어장애인과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행복한 여행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외출 기회가 적은 저소득 가구 재가장애인들에게 사회 인식폭 확대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동료 장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아 정립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같은 유형별 장애인들과 함께 1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후원회에서 우리 후원 회원들과 이 후원금으로 모아서 십시일반 준비를 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해서 우리 후원 회원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첫날인 4일에는 여수로 이동해 오동도와 여수 해양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숙소로 이동해 바베큐 파티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나간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고 1박 2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농아인 회원들과 후원회를 데리고 후원회 분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즐겁고요.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네. 한편 충주시 장애인후원회는 기금을 마련해 시각장애인과 농아, 그 외에 다수 단체들과 밭간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충남도와 신용보증기금, KB 하나은행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과 미니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줍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93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동남아 대표 무술인 펜칵실랏의 국내 전파 본거지는 바로 공주시인데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펜칵실락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펜칵실랏 연맹이 주최하고 충남 펜칵실랏 연맹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펜칵실랏 대회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공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펜칵실랏은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말레이 민족의 전통 무술로 영적, 자기방어, 문화예술 등 스포츠를 기본으로 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무예 도시로서 공주가 펜칵실랏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축사, 개회 타종, 심판 선서, 선수 선서, 크리스 전달식, VIP 경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맨날 해외에서만 대회를 했는데 이번 대한민국 공주인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종목인 태권도처럼 펜칵실랏은 동남아시아 4개 나라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주 종목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5일 보령시 소재 도림요양원의 새 명칭 사용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지역사회가 함께 요양 서비스 제공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보령시 소재 충청남도 도림요양원에서 새 명칭 사용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생생꽃마을 요양원에서 도림요양원으로 명칭 변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와 도의원, 보령시와 시설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현판식과 봉사활동,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현판식에서는 충청남도 도림요양원이라는 명칭을 공개하고 이후 요양원 활동 프로그램인 팔찌 만들기 시간을 통해 직접 만든 팔찌를 입소 노인에게 선물하고 요양원을 둘러보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시설 증개축과 장비 보강, 화재 안전창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요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07년 8월부터 생생꽃마을 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도림요양원은 지난해 12월 충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립 이상에 걸맞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도청 내 유휴지를 소규모 전시관으로 활용한 작은 미술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도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작은 미술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6개월간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미술관은 도청 내 유휴 공간을 소규모 전시장으로 활용해 지역 미술인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와 도내 미술 관련 단체, 미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작품 감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내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에서는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부 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지역 예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도청과 문예회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1차 서양화 작품 30점과 2차 동양화 작품 30점을 각각 3개월씩 전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4년 동안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등의 사업에 총 9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선행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박재진 충남도 경찰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교통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도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분석 결과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8,8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하고 13,28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186명으로 전체의 52.54%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노인교통 사망자는 2014년 165명, 2015년 164명, 2016년 161명, 2017년 14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늘며 사망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3억 원이던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2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는 총 9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익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혁신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구본영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구축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을 중심으로 충남청년 창업사관학교와 충청스마트공장 배움터 등 벤처기업 지원 기능을 집적화하는 새로운 창업혁신 성장 거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기업 생애주기별과 기업별 원스톱 맞춤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KTX 천안아산역 C스테이션 조성을 추진 중이며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창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건도 위상 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도내 9개 지역 수협장을 만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지역 일선 어업 현장에 있는 수업장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협장들은 해양환경오염과 수산 자원 감소, 기후환경 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을 자주 만나 직면한 현안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바다는 무한한 천혜의 자원이지만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남핵 등으로 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해양 건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롯데컬처웍스와 함께 펼친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화가 있는 날과 장애인 주간을 기념해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일반 시민 70여 명과 함께 4D 기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4차원 영화관의 입장해 관람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극장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4차원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맞춤형 제공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 사이트는 지자체 최초로 모자 보건 서비스를 쌍방향으로 지원하는 정보 통합 플랫폼인데요. 특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자 보건 서비스 6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종합 지원을 위한 신규 기능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에 연 600시간 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에서 3등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 부모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다는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아동기 이전에 발생한 뇌성마비가 사건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망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률적으로 장애 등급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던 보험회사의 관행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장애 등급제 폐지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 체계라는 목표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예산에 갇힌 점수조작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모의조사에서도 활동지원 급여 하락이 확인돼 장애인 당사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복지부의 모의평가 결과 하락에 대한 입장과 매뉴얼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오는 26일 다문화 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50플러스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모색하는 50더하기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 30만 시대가 도래하고 10년 이상 장기 정착 다문화 가정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 초기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50플러스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정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다문화 가정 아동과 50플러스 세대의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물꼬를 틀 예정입니다. 서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오는 26일까지 2019년도 제9회 너와 나 행복한 그 순간
발달장애인 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내 친구, 나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등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출품 관련 양식과 내용은 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고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6일 낮 3시까지 응모 신청서와 사진 초상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뒤 사본, 내고자 하는 작품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주중 낮 최고 기온은 28도, 주말은 30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은 1년 중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계절이니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